자,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자, 122페이지. 자,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온대적이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할 거랑 다음 주에 할 거랑 해가지고 내용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내신에도 들어가는 거지만,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이게 계속 따라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막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지만, 대략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우선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앞에 온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승기류가 존재하고 있는 이제 기압이 낮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기압에 대한 걸 잠깐 보자면 이렇게 지면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기가 위로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공기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져야겠죠. 저기압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집에서 공기를 이렇게 끌어모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승기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 대기를 하면서 고기압, 저기압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이것이 공기가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부에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결되기 시작하면 구름 되더라. 구름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비나 눈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요거까지 다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대요. 그러면 어떤 식의 모양이 보이냐면 이렇게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바깥쪽에서 공기를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밀어 넣으려고 했었을 때 기억나지? 전향력. 북반구 같은 전향력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작용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 C나 C5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전향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직선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거와 요거의 합력 크기의 방향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것이죠. 꺾여서. 그래서 이게 꺾여서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꺾여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딱 보다시피 반시계 방향으로 안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은 돌아가는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는 공기가 모아지게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승기류가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이 상승기류 존재하게 되면 단열 팽창을 하죠.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점점점 팽창을 하게 되고 기온이 떨어지다가 이슬점 도달, 구름 생성, 그 다음에 강수연남. 그래서 요것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강수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수가 꼭 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비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우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아무튼 하늘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강수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선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온대저기압.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온대저기압이고 다음 주에 할 것은 열대저기압인데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했었을 때 우선 얘를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앞에 온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대지역.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이거 배워본 적 있을 겁니다. 열대, 아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온대 지역이 어디냐면 대략 중위도 지역이 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반적인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 특히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편서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그런 바람이다 보니까 온대저기압이 이런 데서 만들어진 다음에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아주 흔한 저기압이 다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123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생성 과정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전선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아니야 이것도 보지 말고 전선부터 보자. 전선부터 봐야 좀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전선. 거기 지금 교재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2페이지. 자, 우선 이 전선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정의는 두 기단의 경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단이라고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다른 성질의 공기 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뭐 기온이나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경계를 전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전선에 대한 문제는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특목고나 이걸 준비한다고 하면 거기서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종류만 4가지가 있죠. 4가지. 자, 우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 그러면 이거 오해하기 쉬운 것이 차가운 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선을 만드는데 누가 원인이냐라는 뜻입니다. 누가 원인이냐. 한랭해서 만든 전선이 아니라 한랭한 기단 때문에 만든 전선을 한랭전선. 그럼 얘한테 뭐냐면 만약에 차가운 기단이 있고 더운 기가 있습니다. 차가우고 더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차가운 게 더운 쪽으로 가서 생기는 이 기단을 한랭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지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지금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었었고 왼쪽에 찬 공기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찬 것이 이렇게 밀고 간대요.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다 덥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찬 공기는 무거운 공기가 될 것이고 더운 공기는 가벼운 공기가 되다 보니까 무거운 게 가벼운 걸 밀 때는 얘가 미는 대로 쭉쭉쭉 밀려 나갑니다. 특히 무겁다 보니까 얘는 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얘를 밑으로 파고들려고 할 것이고 얘가 파고들면서 얘를 이렇게 퍼올립니다. 쭉 퍼올려요. 그래서 더운 공기는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얘랑 만나는 경계면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게 파고들고 얘는 퍼올리고 그래서 강제로 상승기를 타다 보니까 여기서 구름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기로 있는 쪽에서 구름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 비가 어디에서 오느냐? 비는 당연히 구름이 있는 쪽에서 비가 막 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생긴 이 구름의 모양 보니까 이게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 아니라 이게 위로 올라가는 구름입니다.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인데 이 저군형이다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되게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죠. 상승기가 되게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기가 강하다 보니까 구름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소나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겠지. 어쨌든 이제 이런 특징들은 지금 거기에 쓰여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군형 구름, 그 다음에 비는 갑자기 구름 만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는 비, 소나기나 폭설 같은 형태로 떨어지더라라는 것이고 그때 구름이 이 가로가 좁기 때문에 비가 떨어지는 구역도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에.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위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이렇게 있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지금 밀고 가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건 옆에서 본 그림이고. 그러면 얘가 창을 이렇게 밀고 간다? 그러면 이때 얘랑 여기쯤에 대략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찬 공기를 표시할 때는 세모로 표시를 해요. 세모. 세모로 표시하는데 가는 방향으로 뾰족하게 합니다. 찬 공기가 가는 방향으로 해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한랭전선의 기호입니다. 나중에 1, 2기호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전선 기호를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찬 공기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이 빨간색이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옆에서 보게 되면 이게 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위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강수구역은 보니까 찬 공기 쪽 여기에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찬 공기 쪽 여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운 쪽에는 비가 안 떨어집니다. 차가운 쪽에는 비가 떨어지더라라는 얘기죠. 자, 우선 한랭전선은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두 번째 온난전선이 있는데 온난전선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전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한 공기 때문에 생기는 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운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더운 게 찬 거를 밀면서 생기는 전선.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찬 것이 여기 딱 자리를 잡았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와 같은 경우는 얘가 무겁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면서 포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얘가 무겁고 가볍다 보니까 가벼운 게 이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운 게 찬 거 위를 슬그머니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천천히. 그 둘의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올라가는 이 상승 속도가 되게 느리기 때문에 구름이 저렇게 막 세로로 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찔끔찔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은 쪽에서는 그나마 구름량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구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구름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구름, 그나마 칭운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름 중에서 제일 밑에 그나마 구름량이 많은 이 구름을 난칭운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위성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런 구름들을 따로 중칭운이라고 하는데 이 중칭운이라는 말 자체는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구름, 이것을 권운 또는 권칭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고 있어야 거냐면 난칭운하고 권운이나 권칭 같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칭운형이라는 그냥 뭉뚱그려서 나오는 그런 이름보다는 정확하게 난칭운과 권운 또는 권칭운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얘가 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요. 그러면 비는 어디서 오느냐? 지금 구름 많이 있는 여기에서 비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서도 그나마 비가 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는 높이만 있을 뿐이지 수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서 떨어지는 비들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나오는 비다 보니까 빠르게 비가 안 떨어져요. 갑자기 안 떨어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요. 이슬비 또는 뭐 부슬비, 보슬비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분무기를 이렇게 흩뿌리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통 이제 이슬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강수구역을 보게 되면 얘보다 훨씬 넓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요게 좁지만 얘는 이게 넓죠. 요것이.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는 구역이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 정도까지 아주 넓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대신에 적은 양의 비가 찔끔찔끔 떨어지는 형태로. 그러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더운 공기가 있고 이쪽에 지금 찬 공기가 있었습니다.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운 거, 찬 거의 경계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더운 공기는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원으로 표현합니다. 단원. 아까 쟤는 세모였지만 얘는 반원이에요. 그래서 반원으로 표시하는데 가는 방향으로 뾰족하게 표시합니다.
더운 공기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온난전선의 기호입니다. 이거. 그래서 보통 전선을 보게 되면 세봉하고 반원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찬 공기, 더운 공기 가는 방향까지 대략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뭐 강수구를 표시한다. 그러면 딱 보니까 찬 공기 쪽에 넓은 구역에 이슬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찬 공기 쪽 전선 이쪽에 해가지고 넓은 구역에 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떨어집니다. 넓은 구역에 해가지고 얘랑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각각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패색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패색전선은 요거는 좀 특이한 전선인데, 어떤 거냐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합쳐지는 전선입니다. 이것이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합쳐지는 전선을 패색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우선은 이제 한랭과 온난이 만나기 전의 모습을 잠깐만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고 온난전선이 옆에 있을 것인데 얘가 훨씬 더 빨라요. 이동하는 속도가. 왜 그러냐면 얘는 무거운 게 가벼운 걸 밀기 때문에 미는 것만큼씩 쭉쭉쭉 가는데 얘는 가벼운 게 무거운 걸 밀다 보니까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린데 시간이 지나면 저 빠른 게 느린 거를 언젠가 따라잡겠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이렇게 잡을 때가 생깁니다.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름은 한랭전선 위쪽에 저군형 구름, 그 다음에 온난전선 위에는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합쳐집니다. 합쳐지는데 그때 두 가지 경우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지면이 있었을 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밀면서 가는 이런 형태의 전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면이 있었을 때 온난전선이 있고 한랭전선이 그 위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형태를 잘 봐두셔야 돼. 얘나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의 형태를 띌 거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랬을 때 구름은 한랭 위에 저군형, 온난 위에 층운형, 마찬가지로 한랭 위에 저군형, 그 다음에 온난 위에 층운형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이죠. 이 두 개 합쳐진 겁니다. 자, 이랬었을 때 언제 이런 모양이고 언제 이런 모양이냐면 여기서 보면 요게 지금 찬 공기죠. 가운데가 좀 더운 공기입니다. 여기는 찬 공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전선 밑에 있는 찬 공기 가운데 더운 공기가 있는데 만약 얘가 더 차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얘랑 온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더 무거운 찬 공기가 그나마 가벼운 찬 공기를 밀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밀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도 찬 공기가 있고 여기도 찬 공기가 있는데 이번엔 이쪽이 더 차면 얘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가벼운 찬 공기가 무거운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되냐는 결국 전선면 밑에 있는 찬 공기의 온도가 누가 더 차냐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요거는 지금 요렇게만 하고 끝날 건데 나중에 요것이 좀 복잡해진 내용이 될 겁니다. 요것이 요거를 우리가 전선을 잠깐 그려보자면 위에서 본 그림을 자리가 없으니까 요 위에 것만 지울게요. 요것만 요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합쳐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찬 공기, 이쪽에 찬 공기 있는 것이고 지면 위에 여기에 더운 공기가 있어서 세 공기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 위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을 위에서 본다 그러면 밑에 찬 거 가운데 더운 게 떠 있는 것이죠. 지면에 찬 거 위에 더운 공기 다 세 개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찬 거, 더운 거 이동 방향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선 찬 거가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상층부에서 더운 공기도 같은 말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모와 반원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형태를 회색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색전선. 강수구역을 따져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비가 이렇게 오겠죠. 여기 비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가 이렇게 오겠죠. 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봐도 얘는 이쪽에 소나기가 오고 있는 중이고 이쪽에 대략 이슬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태. 전선의 앞뒤에 다 비가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체전선이 있어요. 정체전선. 자, 얘는 이름이 정체입니다. 정체.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잘 이동하지 않는 그런 전선인데 이때 찬 공기도 있고 더운 공기도 있는데 찬 것도 일로 가고 있고 더운 것도 일로 갔었을 때 서로 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밀리지 않는 상태. 자, 이것을 옆에서 본다고 하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찬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대요. 지금 얘들은 좀 다릅니다. 누가 하나만 가고 누가 버티는 거였는데 얘는 둘 다 서로 지금 맞닥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 것이 지금 가고 있고 더운 가다 보니까 이때 아무리 얘가 힘쓰다 한들 얘가 조금이라도 더 무겁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파고들려 할 것이고 얘는 그때 올라갑니다. 그러면 둘의 경계면은 쟤보다 더 급한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강한 상승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름이 아주 높게 발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수구역이 미친 듯이 좁아지면서 비가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장마라고 말하죠. 장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찬 거와 더운 거가 있는데 찬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의 경계면이 여기서 생길 것이고 찬 거 가는 방향으로 해서 뾰족뾰족하게 표시하게 되고 더운 거 가는 방향으로 해서 볼록볼록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전선 기호랑 이 전선 기호랑 많이 헷갈리는데 회색전선하고 장마전선하고의 기호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가 어디 오느냐? 아무래도 찬 공기 쪽에 비가 미치듯이 오겠죠. 여기에. 한랭전선에 오는 소나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장마전선이다 보니까 장마비가 장난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전선에 대한 거는 우선 이렇게 좀 볼 것인데 지금 요 네 개의 전선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학교에서만 배워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금 했던 요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기호를 잘 봐야 됩니다. 기호. 그리고 어디에서 비가 오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네 개의 전선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비가 오는 구역, 강수구역이 어디냐? 강수구역이 어디냐? 그러면 넷 다 똑같이 뭐냐면 찬 공기 쪽, 찬 공기 쪽, 찬 공기 쪽, 그 다음에 찬 공기 쪽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강수구역은 지면에 있는 공기들 중에 찬 공기가 있는 영역에서 비가 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전선이든 간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좀 보면서 할 거니까 우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지우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전선이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다시 설명해 주시면 다시 할게요. 그러진 않겠지, 설마. 여기 지금 3학년 있나? 3학년?
이번에 시험 봤어? 과거? 어디 봤어? 인과기. 인과. 인천? 인과? 뭐 물어보기? 연습 때. 아니, 그냥 과학적인 거 다.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줘. 그냥 뭐 부력도 물어보고, 어? 부력 같은 것도 물어보고, 또 신경계에서 가자가 공을 치기까지 가는. 비슷한 문제는 매해 나오는구나. 예전에 그런 것도 나왔었어. 그 서울의 세종인가 한세종인가 나왔던 문제였는데, 저기 어떤 성인 남성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길가에 쓰러지기 전까지 이런 수는 모든 생체에서의 변화. 비슷한 얘기네. 용수철로 물체 붓기 어떻게 지내지? 재밌는 거 있네. 어때? 문제 비슷하진 않지? 비슷했어 문제가? 흥미진진하구만. 그 니네 두 분은 나중에 이제 윤곽 들어가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 저렇게 아플 거예요. 너무 많아요. 뭐 이런 폰아웃 있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전선의 역량을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온대적 기압을 보도록 합시다. 온대적 기압. 자, 두 번째. 아까 하려다가 만 생성 과정. 자, 우선 이 온대적 기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막 열로 노력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우선은 이 온대적 기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면이 있는데 여기가 위도상 한 60도 부근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60도 부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극지방이 될 것이고 여기가 대략 한 30도 부근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륙권계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대륙권, 위가 성층권. 자, 그러면 극지방에서는 추기 때문에 공기가 내려올 것이고 그 공기가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저위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30도 부근은 좀 덥다 보니까 적도에서 상상 공기가 여기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공기가 지면을 타고 다시 60도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랑 여기 근처에서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얘네들이 만나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지면에서는 공기가 지금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여기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 상승한 공기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할 내용인데 이거 대기대순환입니다. 그래서 30에서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순환을 이것을 페렐순환이라고 말을 하고 페렐순환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순환을 극지방에 있는 순환 그래서 극순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페렐순환, 극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다음에 대기대순환 할 때 할 거니까 우선 이런 게 있구나 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편서풍이에요. 요것이 이놈이 편서풍.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60도 부근에서 이렇게 두 개의 순환이 만나서 상승기를 타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내려다본다 치면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대략 60도 부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찬 공기는 60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찬 공기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운 공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운 공기가 가는 방향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방금 우리가 했었던 요거랑 지금 전선 기호가 똑같죠. 이것이. 더운 거, 찬 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볼록하고 뾰족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정체 전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만들어지는 위치가 여기 60도 부근, 정확히 60도는 또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60도를 잡은 겁니다. 첫 번째, 정체 전선이 먼저 생성이 돼야 됩니다. 정체 전선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위치를 60도 부근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또 60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것은 대략 이보다 좀 더 낮은 데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우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직선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정체 전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상층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층부에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여기입니다. 근데 그냥 여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편서풍 파동이 얘가 나타나게 되면 기압이 뚝 떨어질 때가 생깁니다. 아주 미칠 수 떨어집니다. 기압이. 이게 어느 정도 기압이 떨어지냐면 심할 경우는 진공 가까이 떨어져요. 진공 가까이. 근데 자연에서 진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기압이 떨어진 것을 어디선가 공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상층부에서는 흩어지는 공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기를 반강제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를 미치듯이 끌어올린다 이렇게. 여기에 기압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었던 여기에서의 전선이 한 점을 기준으로 요거 임의대로 한 점을 딱 잡고 여기서 공기를 쭉 뽑아 올리는 겁니다. 토네이도처럼. 얘를 쭉 뽑아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공기들이 여기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까 우리가 전향력의 작용 방향이 오른쪽이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이런 공기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계속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공기들도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아요.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얘가 방향을 트냐?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버려요. 여기 있는 공기들은 이것 때문에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전향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작용을 하면서 직선으로 움직여야 될 바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약간 휘어지는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인데 보면 이 정체전선의 위쪽에는 찬 공기는 대체로 왼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돌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밑에는 따뜻한 공기는 이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로 돌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여기다 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는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찬 공기가 가는 방향으로 해서 뾰족뾰족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아까 봤던 할렘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선이 어떤 특징이나 모양이 바뀌어버립니다.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직선이었던 전선이었는데 얘처럼 꿀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파란 거 빨간 거가 지금 같이 합쳐져 있는 상태의 그 장마전선 비슷한 것인데 보다시피 파란 거 빨간 거가 서로 좀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한랭전선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요 놈이 온난전선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직선이었던 전선이 꿀렁거렸다. 그래서 파동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체전선이라는 한 개의 전선이었던 것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선이 분리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든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저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 자체를. 또 맞는 시기야? 지금 몇 시야? 저 핸드폰 있잖아. 몇 시? 7분이지? 왜 안 돌아가셨나? 권역지가 없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슬슬 모양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쪽이 찬 공기죠. 더운 공고. 여기 더운 공기 찬 거죠. 그러면 찬 것이 더운 걸 밀 때는 쭉쭉쭉 막 밀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운 게 찬 걸 밀 때는 잘 안 밀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것이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 전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 온난 전선은 가벼우게 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전선입니다.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이렇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식이 되느냐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젠 상승길의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기압이다 라고 한번 표현합시다. 그랬을 때 찬 게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찬 거가 가는 방향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운 공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찬 거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전선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빨리 돌아서 얘랑 지금 만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런 형태의 전선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온대적이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대적이압은 이때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적었으면 돼요. 이거.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얘가 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모양 자체가. 여기 있는 것들은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건 이따 다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지금 저기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기가 회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안쪽에서 회전하는 속도하고 바깥쪽에서 회전하는 속도 중에서 누가 더 빠르냐라고 하면 당연히 안쪽이 더 빨라요. 바깥쪽이 느립니다. 요것도 안쪽이 빠르고 바깥쪽이 느린 것처럼 얘도 안쪽이 빠르고 그나마 바깥쪽이 느려요. 그러면 공기가 회전하면서 두 개의 전선이 만나기 시작할 것인데 아무래도 안쪽이 빠르다 보니까 빨리 만나겠죠. 안쪽부터가. 바깥쪽은 느리기 때문에 좀 나중에 만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모양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할렌 전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타날 것인데 그때 안쪽부터 전선이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선이 이 안쪽부터 지퍼 닫듯이 쭉쭉쭉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전선이 합쳐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게 아까 있었던 그거죠. 패색 전선. 패색 전선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패색 전선이 만들어진 순서예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다 만나겠죠, 전선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소멸을 합니다. 이 소멸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냥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지금 책에는 6단계로 좀 나와 있을 것인데 굳이 뭐 단계수를 늘린다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그냥 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1, 2, 3, 4 요 단계만 우선 대략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요거 그 다음에 파동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할렌과 온난으로 분리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온대적 기압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잘 기억 두시고 요거는 이제 그 끝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얘는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예전에는 이거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패릭전선에 대한 것을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강수구역을 한번 잠깐 표시해 볼 겁니다. 강수구역.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수구역은 찬 공기 쪽에서 비가 많이 옵니다. 찬 공기 쪽에. 그럼 우선 여기에서는 얘의 열애차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비가 옵니다. 이게. 정체전선이니까 아무래도 장맛비처럼 비가 막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됐대요. 그러면 찬 공기 쪽에 비가 오는데 한란 전선이다 보니까 찬 공기 쪽 좁은 구역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 것이고 온난 전선은 찬 공기 쪽 넓은 구역에 이슬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강수구역을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가운데는 두 개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굳이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는 넓은 구역에 이슬비가 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대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나기가 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슬비가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이런 식으로 강수구역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전선하고 지금